뉴스탑 10이 선정한 4위 소식입니다. 보시면요. 돈 타령 박원순 시장의 불편한 밥값. 오늘은 이 밥값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돈을 어떻게 어디에 쓰고 있는지 이제부터 여러 사실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제부터입니다. 이번엔 불편한 밥값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정혜 기자. 네. 박원순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얼마나 쓴 건지 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부시장 올 들어서 쓴 업무 추진비가 도대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올 들어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쓴 돈이 2억 원이 넘습니다. 2억 원이 넘는다고요? 대단한 금액이죠. 대체 얼마나 어디에 쓴 걸까요? 먼저 박원순 시장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 1월 한 달 동안 1,500만 원, 그리고 2월에는 한 달 동안 3,700만 원이나 사용했습니다. 3월에도 1,700만 원을 사용을 해서요. 이걸 하루 평균으로 저희가 좀 구해보니까 하루에 90만 원씩 세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90만 원 정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부시장들이 더하죠. 임종석 정무부시장, 정효성 행정 1부 시장, 이건기 행정 2부 시장 다 사용한 업무 추진비를 합치니까 총 2억 1,619만 원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오는 거죠. 한번 오세훈 시장 때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오세훈 시장은요. 지난 2011년 같은 기간이죠. 1월부터 3월까지 5,70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이거 다 합치면 7천만 원이 넘거든요. 7,035만 원인데 박 시장이 오세훈 시장보다 1,300만 원가량 더 사용을 한 꼴입니다. 요거 잠깐만 박성원 논선에게 질문 드릴게요. 하루 평균 90만 원은 그냥 숫자만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글쎄요, 저 업무 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면은 사실 뭐 개인적으로 뭐 용돈을 썼겠습니까? 뭐 나름대로, 이산저산 뭐 밥 사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 업무에 썼겠지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그러면 뭔가 대선용 행보를 하기 때문에 어떤 돈을 말하자면 거기에 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박성원 논설의 지적을 한번 출발해보면 네. 윤정혜 기자. 그러면 도대체 이 90만 원을 하루 90만 원 쓴 걸 어떻게 했는지 좀 낱낱이 좀 분석을 해주세요. 네, 좀 조목조목 그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 사용한 시간을 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7,035만 원 대체 언제 쓴 건지 확인을 해보니까 주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이 7천만 원의 한 20% 정도 1,400만 원이요. 오후 8시 이후에 주로 밤에 식사 자리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밥값이다. 그렇죠. 거의 다 밥값이었던 거죠. 그리고 휴무일인 일요일과 토요일, 이 주말에도 19차례나 387만 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더 살펴보죠. 한 번에 지출한 금액 중에 가장 많이 지출한 거, 한 번에 194만 원을 쓴 적도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오후 8시에 청계천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 명목으로 194만 원을 사용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 서울시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대비는 4만 원 이하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만 원 이상 사용한 것도 9차례나 됩니다. 정말로 과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사용한 것인지 이 부분도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죠. 한번 다시 그래픽을 보시면 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7천만 원 정도 써서 하루 평균 90만 원인데 주목해봐도 오후 8시 이후에도 많고 주말에도 썼고 뭐 이렇게 돈이 많이 쓴 곳은 1월 26일이고 그렇죠. 규정 위반도 9차례나 되는. 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이 불편한 밥값이라는 내용이 조금 익숙해지실 것 같고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윤정혜 기자. 네. 그러면 이 부시장 얘기 아까 좀 잠깐 해봤었는데요. 네. 부시장들이 임명됐을 때도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예. 이례적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빠른 승진을 했었는데 각각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죠. 예,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설명을 해주시죠. 임종석 정무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캠프 선대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선대 총괄본부장이었었죠. 예. 그리고 정효성 행정 1부 시장, 처음에 2급 공무원이었었는데요. 지금은 1급 공무원 차관급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건기 행정 2부 시장입니다. 처음에 당선이 됐을 때만 해도 4급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개급씩 승진을 합니다. 다음에 3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2급이 돼서 지금은 1급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지금 4급에서 1급으로 승진을 한 건데요. 예. 공무원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런 거 정말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고속 승진 굉장히 이례적으로 논란이 많이가 됐었죠. 우리가 지금 사실 불편한 밥값과 이 부시장들에 대한 논란까지 짚어보고 있는데 윤 기자 사실 3명 중에 우리가 가장 익숙한 사람은 바로 전대 의장 출신,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이 임종석 부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도 좀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네, 임종석 부시장의 사용 내역 중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하루 일과를 한번 주고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3월 16일에 사용한 일자입니다. 얼마 안 됐군요. 네, 최근이죠. 업무 시간 이후에 오후 8시에 한 식당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계산이 또 언제냐? 바로 2분 후입니다. 2분 후에 다른 식당에서 한 번 더 결제가 있었고요. 예. 다음, 이제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식당을 갑니다. 그러니까 몇 분 사이에 계속 이 간담회 명목으로 하룻밤에도 여러 차례가 결제가 된 건데요. 이런 식으로 다 했던 게 30분 단위로 간담회를 했던 게 총 25회나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던 건데 과연 이렇게 하룻밤 동안 내 식당을 2분 간격으로 갔었을까요? 그 부분도 아마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30분 단위로 간담회 총 25번. 네, 땡땡 식당, 별별 식당, 네모 식당 이렇게 해서 시간 단위로 그렇죠. 저녁 시간에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우리가 숫자와 사실을 봤으니까 해석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하루에 저녁에 여러 군데 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 중요한 모임이니까 갈 때마다 본인이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왜? 다른 분들한테 얻어먹으면 또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업무 추진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 3월 16일 날 임종석 시장의 저런 행동은 글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아무리 정치인이 그날 저녁 일정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30분 단위로 총 25회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임종석 시장은 저기를 누굴 만나서 왜 저 돈을 썼는지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밝혀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렇게 돈을 쓰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런데 어제는 돈이 좀 부족하다 국회의원들과 장관에게 예산 추가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50년 이상 된 노하수 관계가 약 30%, 또 30년 이상 된 게 지금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의원님들 또 윤석열 장관님도 다 같이 보셨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좀 많이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노후 하수관 때문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인데 박성원 논설위원. 네. 자, 그러면 저 얘기를 듣고 우리가 불편한 밥값과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 밥 먹는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고 예. 뭐 밥 먹는 자리에서 정말 편안하게 좀 얘기하면서 어떤 그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서울시의 정책도 홍보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 빈도와 또 액수로 저렇게 자꾸 되는데 먼저 어떤 예산을 정말 많이 달라라고 요구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서울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를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 바탕 아래서 그런데 이렇게 하려는데 정말 큰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그 무슨 국회의원들이 뭐 들어봐서 타당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겠죠. 거죠. 예. 근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다. 요구를 먼저 하고 본인에 대해서는 계속 불투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보들이 자꾸 나오면 이제 나중엔 서울시 예산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양치기 시장?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좀 걱정됩니다. 그런 게. 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이제 시민운동가 출신 아닙니까? 시민운동가 출신을 우리가 이제 서울시장을 뽑은 이유는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이제 이 서울시 예산을 잘 써서 정말 시민들한테 돌려주라. 이런 취지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사실 뽑혔는데 본인이 뭐 참여연대도 만들어서 시민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죠. 문제는 오히려 저런 측면에서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운동가 됐을 때 정말 시민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할 텐데 오히려 예전에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쓴다는 것. 지금 개념이 없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임종석 부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자기 출마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출마를 임종석 부시장 계획 중입니다. 네,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고 이제 분주히 뛰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아마 이제 그런 출마용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문제는 정무부 시장은 정무와 관련된 즉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또 서울시와 국회 업무 이걸 주로 하는 사람이지 선거운동 하라고 지금 정무부 시장 시킨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돈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윤정혜 기자. 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돈 얘기를 하다 보면
서울시의 부채, 빚이 얼마고 정말 벌어들이는 게 얼마인지 이것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는데 어느 정도 지금 부채가 들고 있습니까? 네, 먼저 2011년 부채 규모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2011년 4조 5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년 후 2013년에는요, 4조 6,9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2년 사이에 거의 뭐 1,863억 원 이상이 부채가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부채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추가 편성해달라. 그리고 사실 이런 업무 추진비 다 세금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문제가 될 텐데 이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과연 이 내역이 사실인지 서울시에 저희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공표를 해요. 매달 10일에. 네. 네, 그 홈페이지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자료 그대로 쓰신 것 같더라고요. 업무 추진비 대부분이 식대로 사용된 건 맞나요? 좀 봐야겠어요, 저도 자료를 좀.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자료를 좀 봐야겠다고 하는데 윤정혜 기자. 네. 예산 담당관이 설마 이게 업무 추진비의 대부분이 식대로 사용되는 걸 정말 몰랐을까요? 네, 자료를 좀 봐야겠다고 하길래 저희도 자료를 한번 좀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실제로 봤더니 예. 대부분 식대 맞았습니다. 식대 맞다. 네, 다양한 식당 또 카페에서 사용된 금액들이 대부분이어서 과연 이게 정말로 업무 추진비로 사용된 게 맞는지 이 부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윤정혜 기자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그 자료를 받은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1월 그리고 2월 그리고 3월분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예. 일단 1월분 첫 장부터 좀 볼까요? 한번 저 카메라한테 한번 비춰주세요. 예. 그러면 저 제가 이해가 좀 빠를 것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아요. 예. 서울시청 구내식당 그리고 뭐 라피아짜 무슨 다 식당인 것 같고요. 대부분 예. 또 피자집 주문도 상당히 많습니다. 피자집 주문 그리고 밑에 한눈에만 봐도요. 대부분이 다 식당과 카페에서 사용됐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자 지금 이제 보면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해서 이게 10일에 매달 10일에 공개를 하는 건데 네. 자 이렇게 해서 업무 추진비 저희가 한번 자료를 받았더니 이제 대부분 식대였다. 이런 게 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윤정혜 기자. 네. 자, 지금 이거는 조금 놔두고서도 다른 거 말고 지금 서울시 관련해서 제1롯데월드 재개장 소식도 있다는데 서울시에서 결국 허가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허가를 했습니다. 예. 오늘부터 재개장을 합니다. 오늘부터요? 네, 앞서서 제1롯데월드 굉장히 갖은 안전사고 많았어요. 오늘부터 허용이 되고 이제 10일부터 재개장이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일단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서 인명피해도 일단 있었고요. 수족관에서는 누수도 있었고 또 영화관에서는 진동을 느꼈다고 하면서 관객이 뛰쳐나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안전을 점검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지난해 12월에 사용 제한 조치를 서울시가 했었는데요. 안전관리 시민 자문단이 꼼꼼하게 자문을 해본 결과 일단 뭐 수족관 누수 또 영화관 진동 모두 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재개장을 하겠다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예, 지금 이 불편한 밥값과 제1롯데월드 12일에 재개장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윤정혜 기자 이거 말고 박원순 시장은 리포트 대사를 만났다는 건데 상당히 좀 소식들이 많고 부지런합니다. 지금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이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와 함께 한양도성을 둘레길을 또 산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 시장이 먼저 이제 리포트 대사에게 완쾌를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연락을 해서 이 만남이 성사가 됐는데요. 예. 박원순 시장이 내년에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께 한양도성을 설명을 하고 리포트 대사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한양도성에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보시는 모습이죠. 알겠습니다. 자, 돈 타령 박원순 시장의 불편한 밥값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봤습니다.